자, 요즘에 병원 선택하기 정말로 어려우시죠?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나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찾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나 여성 성형이나 질성형 쪽은 좀 은밀한 얘기다 보니까 아는 분들한테 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물어보기가 좀 창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온라인 포털 쪽으로 온라인 검색에 주로 많이 의존하시게 되는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편협된 정보만 얻는다든지 과장 광고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병원 선택에서 실패하실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병원에 요즘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오로지 환자분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환자분들을 위한 병원을 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타 병원이나 어떤 특정 병원을 비방하거나 이런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병원 오시라고 홍보하는 뭐 광고 영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 오로지 환자분들의 피해를 줄이고 환자분 입장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시다 보면요, 블로그, 지식인, 카페, 심지어는 언론 보도까지 어떤 특정 병원들로 이렇게 도배되어야 되다시피 막 보이는 경우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포털 사이트에 많이 보이고 많이 적해야 되니까 이런 병원들이 유명하고 잘하고 환자들한테도 잘해줄 것 같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우신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병원들이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병원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질성형이나 이쁜 이술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최상단에 광고가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당연히 병원들이 네이버에 돈을 주고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질성형이나 이쁜 이술 같은 키워드들만 해도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몇만 원씩 빠져나가는 구조거든요. 계속해서 상단 위쪽에 잘 보이는 곳에 계속해서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억대의 그런 광고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키워드 광고 부분 말고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뭐 밑에 블로그라는 부분도 있고 뭐 지식인도 나올 것이고 언론 부분도 나올 것이고 쭉 이렇게 노출이 될 텐데요. 그 부분들조차도 요즘에는 사실 돈을 투입하지 않고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 병원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네이버의 어떤 일정한 로직, 그런 걸 파악해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병원 측에서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것도 이제 인위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정말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런 거는 매우 약할 수밖에 없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병원들이 주로 많이 노출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그 밑에 뭐 블로그에도 나오고 지식에 나오고 계속해서 위에 광고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 여기가 정말 그 분야에 정말로 유명한 병원이고 환자들한테 잘해주는 병원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병원이 계속해서 도배되고 있다면 특히나요, 그 병원이 광고에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병원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이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거,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요. 병원들도 자기네 돈 가지고 자기네가 뭐 많이 쓰겠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포탈을 도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그런 마케팅 비용을 과하게 지불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꼭 한번 다시 되짚어볼 포인트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병원들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으려고 그러면 그 천문학적인 금액 이상으로 매출을 무조건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조차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게 왜겠어요? 마케팅 비용 이상으로 매출을 뽑아내려고, 이익을 최대한대로 극대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병원들은 환자분들한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당연히 과잉 진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은 이미 썼잖아요. 그럼 매출은 무조건 목표로 일정 나와야 되는데 매출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환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수술을 권한다든지요. 뭐 한 개 할 수술을 꼭 두 개, 세 개 더 많이 권한다든지 비용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그런 병원들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익을 최대한 극대시하다 보면은 자기 병원의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뺏기길 싫어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짓말을 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의학적인 건 상관없이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듣는 얘기인데 병원들마다 이게 설명이 다 다르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럼 어떤 병원들에서는 의학적 사실과는 상관없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대량의 마케팅을 통해서 대량의 환자를 유입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 한 명 환자한테 볼 수 있는 진료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수술하는 과고 수술하는 의사가 한 명밖에 없다고 칩시다. 사람의 체력이란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한 사람당 우리가 수술 시간도 배려를 해야 되고 수술 전 진찰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양질의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량의 마케팅을 통해서 대량의 환자를 보게 되다 보면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도로 많은 환자를 어떻게 보면 공장형으로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고 한 명 한 명 환자의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수술 같은 경우에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수술하는 의사가 나이가 뭐 50대 후반이라든지 60대 초반이라든지 사람으로서 수술하는데 쓸 수 있는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 병원 같으면은 뭐 하루에 환자 뭐 2명 이상 수술 안 한다든지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데 대량의 마케팅을 해서 무조건 환자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 데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양질의 진료보다는 일단은 진료의 양 자체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수술만 하고 그 뒤에 수술 후에 AS라든지 후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량의 마케팅을 하는 병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제일 관심사가 있을 텐데요. AS를 많이 해주거나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는 사실 병원 이익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술을 일단 많이 하고 공장형으로 돌리고 그런 데에 관심은 많을지 몰라도 수술 끝나고 나서 뭐 AS를 봐준다든지 후처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많이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이 오세요. 옛날에 수술을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없어졌다라든지 그래서 어떤 병원인지 뭐 찾을 수도 없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수술 받고 나서 평생 이게 AS나 후처치나 관련돼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후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큰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그런 병원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그 개념에 대한 원장의 마인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처럼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진료를 먼저 보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는 것을 우선시하지만 그런 대량의 마케팅을 하는 병원들은 일단은 이익이 우선이거든요.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양질의 진료보다는 정해진 목표치가 있고 최소한대로 망하지 않거나 최대한대로 이익을 극대화하게 하기 위해서 진료의 그 양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환자분들한테 피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병원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 다른 병원들도 같이 광고가 되면서 같이 보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고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량의 마케팅을 통해서 아예 비교해야 할 기회조차 없게 해버리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비교하는 게 어떤 좀 꿀리는 부분이 있지 않냐. 부족한 부분을 그냥 아예 그냥 비교할 기회조차 박탈시켜버리게 함으로써 자기네 병원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이 좀 숨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이런 온라인 광고의 홍수 속에서 대량 물량 공세를 하는 그런 병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환자들한테 더 잘해주고 한 명 한 명한테 정성을 다하는 그런 병원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당연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귀찮으신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더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페이지만 보면 어떤 특정 병원에서만 도배가 돼 있다면 더보기나 이런 걸 누르고 들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한 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들도
여러 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광고 물량공사라는 병원 외에도 다른 병원도 적어도 한 3-4개 정도 더 후보군을 뽑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병원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비교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 병원의 홈페이지를 좀 유심히 잘 보시는 거예요. 정작 병원의 홈페이지를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온라인 마케팅은 사실 좀 대응 회사들이 좀 이렇게 휘발성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된 것도 많고 거짓말도 좀 많이 치는데 반해서 홈페이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서도 많이 계속해서 그 병원에 있어서는 볼 수밖에 없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이렇게 칠 수가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장 양력란 같은 걸 한번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보셔야 됩니다. 대학교를 어디 나왔고, 인턴을 어디서 했고, 레전트를 어디서 했고, 전문의를 무슨 과를 했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온라인 광고 같은 데서는 병원에 불리한 부분이나 자신 없는 부분을 쑥 빼버리고 외국 무슨 의과대학에서 뭐 마치 대단한 연수를 받은 것처럼 포장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현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이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 같은 데를 잘 좀 들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거만 보시지 말고 과거에 몇 년 동안 자료를 쭉 보시면은, 우리가 게시판 온라인 문의라든지 후기 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있다 그러면 그 병원이 그동안에 영업을 안 했을 수 있잖아요. 병원을 문 닫았다든지 이런 거를 이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수술 후기 같은 것도 꾸준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쭉 몇 개월 동안 없다가 갑자기 뭐 확 개수가 확 늘었다는, 이런 거는 이제 가짜 후기일 가능성이 높죠. 대행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병원의 홈페이지를 좀 유심히 기간을 넓게 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찾아보면 진실된 정보를 구할 수 있지 하고 카페에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성형 카페라든지. 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대량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병원들은요, 대부분 카페 마케팅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포털에 도배되다시피 많이 보이던 병원들이 카페에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광고로 치부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카페 가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즘 워낙 광고가 교묘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카페에서도 좀 세밀하게 유심히 좀 비교해 보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꼭 주변 의료인들한테 병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뭐 한 달이나 2달에 걸쳐서 의사분들이나 있으시잖아요. 의사가 없으시면 뭐 정한되면 간호사분이라도 병원에 좀 옴닫고 있으셨던 분들이 그래도 병원 보는 눈이 그래도 좀 발달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같이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에서 그냥 장사를 많이 하는 병원이지 진료를 막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은 아니야, 뭐 진료를 잘 보는 병원 아니야, 이건 의사들은 대부분 저희들은 알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꼭 병원을 몇 군데 후보군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거를 주변의 의사분이나 한 달에 걸쳐서라도 꼭 같이 물어보셔서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한번 좀 꼭 자문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질서형 쪽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창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아는 의사 있는데 차마 이거는 내가 이 얘기는 못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요. 아니, 그래도 평생에 한 번 수술인데 수술 잘못돼서 재수술 받고 본인 몸 버리고 돈 날리는 것보다는 약간 창피한 게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더 안전하고 본인 몸에 한번 받으시는 수술인데 그거 물어보시는 게 낫죠. 우리 방법이 또 있잖아요. 내 얘기는 아닌데 내 친구 얘기인데 뭐 내가 아는 사람을 알아봐 줘야 돼서 그런데 문의를 해서 그런데 물어봐 달라 그러더라.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또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여자분들 중에 또 아는 언니나 뭐 아는 친구 따라서 바로 따라가서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무조건 따라가서는 낭패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많이 쓰고 이런 대량의 마케팅하는 병원들이 무조건 수술이 잘못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만 보고 나서 무조건 친구나 이런 거 따라가서 그냥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잘 되겠으려니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구라고 본인은 의학적으로 다른 케이스고 다른 치료법이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량으로 광고를 하고 대량으로 진료를 보는 병원들은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처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똑같이 진료를 보고 똑같이 수술을 하고 그래야 빨리빨리 볼 수 있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더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친구분이 잘 됐다고 해서
해서 본인도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 가서 상담만 받아볼 수는 있지만은 꼭 그 병원 따라서 친구가 있다고 무조건 따라가서 하지 마시고 여러 다른 병원 후보군도 같이 놓고 비교를 꼭 해보시라는 거죠. 꼭 비교는 필요합니다. 그런 병원들 중에 외부 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개비를 주고서 실제로 막 받고 그런 병원들도 있거든요. 마케팅을 많이 하는 병원들 중에서는 그렇게 데려오면 실제로 소개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 외부 실장을 그런 돌리는 병원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아까 카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침투되어 있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돈을 받고 환자를 유인하거나 속에 알선해주는 행위는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조심은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AI도 많이 쓰시잖아요. 챗GPT니 뭐 지미나이니 AI에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AI는 아직까지는 좀 실수가 많아요. 특히나 이런 전문적인 이런 분야 질성형이나 이런 쪽 여성성형 쪽은 진짜로 세밀화된 부분이고 아무래도 병원 쪽에서도 정말로 전문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AI 쪽을 전문적으로 많이 믿으시면 안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최근에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에 AI에서도 어떤 병원을 잘 노출시켜주는 거를 그걸 전문적으로 마케팅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일부 병원들은 정말 또 발빠르게 그런 거에 트렌드 시류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케팅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00% 다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확률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수술이라는 거는 본인 몸에 하는 것이고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귀찮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꿀팁 5가지를 꼭 적용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잘 비교해 보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으셨어야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마칠까 합니다.